여러분, 데자뷰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? 처음 가보는 곳인데 어쩐지 익숙하고 처음 하는 일인데 꼭 해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. 보통은 그냥 뇌의 작은 착각이라고들 하잖아요. 근데 만약에 그게 그냥 착각이 아니라 정해진 미래를 미리 엿보는 창이라면 어떨까요? 이번 시간에는 한 남자가 평생에 걸쳐 겪었던 아주 특별하고도 끔찍한 예지 능력에 대한 기록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그 운명적인 경험 속으로요.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우리한테도 익숙한 바로 이 느낌이에요. 나 여기 와본 것 같은데? 하는 그런 감각이요.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이 느낌은요, 그냥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기시감이 아니었습니다. 거대한 운명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우리가 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세계가 과연 전부일까요? 어쩌면 과학이 아직 설명하지 못하는 그 영역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? 자, 그럼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? 주인공의 아주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죠.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느낌, 단순한 호기심 정도였어요. 어머니도 그냥 그건 데자뷰라는 거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. 하지만 그 이상한 감각은 점점 자라서 곧 그의 삶 전체를 잠식할 끔찍한 예지 능력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. 보시면 이 경험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하는 걸 알 수 있어요.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이거 좀 이상한데? 하는 무서운 느낌 정도였는데 10대가 되면서는 시간이 마치 공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. 왼쪽은 과거, 오른쪽은 미래 이런 식으로요. 그러다가 마침내 20살 무렵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. 아버지와 형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을 그 직전에 정확하게 예측해버린 거죠. 이건 이제 그냥 느낌이 아니었어요. 명백한 예언이었죠. 자, 이제 예언이 현실이 됐습니다. 더 이상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게 된 거죠. 그래서 주인공이랑 가족들은 불안한 마음을 안고 답을 찾기 위해 의학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. 여기서부터 진짜 핵심적인 갈등이 시작돼요. 한쪽에서는 의학적인, 과학적인 설명을 내놓죠. 이건 책두엽 발작일 수 있습니다. 뇌의 뉴런이 잠깐 오작동한 겁니다. 뭐 이런 식으로요. 실제로 뇌 스캔도 해봤지만 아무런 이상도 없었고 처방받은 약도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. 그런데 주인공이 실제로 겪은 건 뭐였죠? 그냥 착각이 아니었어요. 오히려 베일 뒤에 가려진 진짜 현실을 보는 듯한 그 무엇보다 생생하고 확실한 진실이었던 겁니다. 과학적 설명과 개인의 체험 사이에 정말 거대한 간극이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요, 머리로는 의사 말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마음으로는 또 몸으로는 도저히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왜냐면 자기가 겪는 현실이 너무나도 생생했으니까요. 이 문장이 참, 그쵸. 바라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. 이 믿음과 현실 사이의 불일치가 그를 점점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. 이렇게 평생을 안고 온 내면의 압박이 결국에는 한계에 다다릅니다. 그의 현실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.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엄청난 환영을 보게 됩니다. 어느 날 직장에서였어요. 갑자기 그의 인식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. 그리고 그는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움직임을, 그 작동 원리를 보기 시작했어요. 모든 입자들이 춤추는 안무, 코크와 전자가 만들어내는 음악 같은 것들을 말이죠.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린 거예요. 마치 긴 영화 필름처럼 자기 인생의 첫 장면,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장면, 죽는 순간까지 모든 프레임이 한눈에 쫙 펼쳐지는 걸 본 거죠. 그리고 깨달은 겁니다. 나는 그냥 이 이미 완성된 영화를 틀고 있는 영사기 같은 존재구나 하고요. 그리고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, 그 끝에는 뭐가 있었을까요?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. 거대한 떠돌이 행성 하나가 태양계로 들어와서 지구의 궤도를 망가뜨리고 결국 지구가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모든 게 끝나는 그런 끔찍한 우주적 재앙이었죠. 보통 이런 엄청난 걸 보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잖아요. 그런데 그에게는 아니었어요. 이 파국적인 지식은 그의 남은 인생에 아주 길고 어두운 그를 마비시키는 그림자를 들이우게 됩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
어차피 세상이 곧 끝날 거라는 걸 나만 아는 상황이에요. 사랑이, 목표가, 인간관계가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? 모든 게 곧 사라질 텐데 말이죠. 결국 그는 모든 걸 포기합니다. 여자친구도 떠나고 꿈도 버리고 사람들을 피하며 술에만 의지하게 되죠. 그냥 피할 수 없는 종말 앞에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을 선택하고 만 겁니다. 이 말이 그의 상태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모든 게 끝난다는 그 미래의 무게가 현재의 모든 순간을 짓눌러버린 거죠. 뭐든 손에 쥐려고 하면 미끄러져 버리는 모래알처럼 그 어떤 것에도 헌신하거나 마음을 둘 수가 없게 된 겁니다.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. 그는 완전히 고립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죠. 그런데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그 일, 그의 마지막 예언이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. 수십 년 전에 봤던 그 끔찍한 환영이 정말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린 겁니다.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하늘에 거대한 행성이 나타나자 세상은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죠. 인류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자신들의 멸망을 지켜봐야만 했어요. 그는 평생에 걸쳐 옳았지만 그 사실이 그에게 어떤 위안도 주지 못했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끝이 왔을 때 그는 87세의 노인이었어요. 아이러니하죠? 거의 모든 사람보다 오래 살았지만 그의 삶은 사실상 텅 비어 있었습니다. 햇수로는 긴 삶이었지만 제대로 살아본 적은 거의 없었던 거죠. 바로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모든 걸 깨닫습니다. 진짜 재앙은 하늘에서 다가오는 저 행성이 아니었어요. 세상의 종말 그 자체가 아니었던 겁니다. 진짜 재앙은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, 바로 그것이었습니다. 그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. 모든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살아낼 것인가? 아니면 그 공포에 갇혀서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낼 것인가? 그는 결국 후자를 택했고 아직 오지도 않은 상실을 미리 슬퍼하느라 인생 전체를 낭비해버린 거죠. 너무나도 늦게 마지막 순간에야 자신이 틀렸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.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끝이 납니다.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은 언젠가 이걸 잃게 될 거라는 그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 소중한 무언가를 망치고 있지는 않은가요?